늘 혼자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어머니. 아이에게 톤이란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는 늘 그 아이 곁에 없습니다. 톤이라는 특이한 이름 덕분에 아이는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려준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홀로 있음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진 토니는 어른이 되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うまいんだけど体温が感じられないのよね。 혼자만의 세계에서 정확성과 완벽성을 추구한 토니. 그에게 예술이나 사상, 인간의 감정은 단지 不正確なだけだった。 대학을 졸업한 토니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기계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됩니다. 이렇게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토니 앞에 에이코라는 이름의 여성이 나타납니다. 토니는 아름답게 옷을 입는 에이코를 만나자마자 난생 처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お預かりします。初めてだよね、君ね。はい、小沼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こっちこそ。彼女はまるで遠い世界へ飛び立つ鳥が。なんか洋服って自分の、中に足りないものを埋めてくれるような気がして。 이런 사랑은 텅 빈 토니의 마음을 환히 비추는 동시에 토니가 그전까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결핍감, 즉 고독이란 이름의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 토니 다키타니에서는 모순되는 두 개념들이 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것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니는 에이코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면서도 다시 고독해질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토니의 불안감은 그러나 아내와의 행복한 생활을 통해 서서히 옅어져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 겉모습일 뿐 토니의 불안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니의 불안감은 아내인 에이코가 あまりにも多くの服を買いすぎることだった。 라는 걱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속 토니의 아내 에이코는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끝없이 옷을 삽니다. 그녀가 이렇게 옷을 사는 이유는 영화 초반에서 그녀가 직접 말했듯이 옷이 그녀의 텅 빈 부분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니는 에이코와 결혼하기 전 아버지 쇼자브로에게 에이코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なんていうか、服を着るために生まれてきたような人なんだ。 토니의 이 대사는 영화 토니 다키타니를 이해하는 열쇠말입니다. 즉 에이코는 토니의 말 그대로 옷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존재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 조건이 된 옷. 이런 모순은 사랑과 고독의 모순과도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토니는 처음 에이코를 만났을 때 사랑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고독을 감지합니다. 즉 고독은 사랑의 그림자이자 그 부산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언제나 실체를 비추고 있습니다. 즉 그림자가 없는 실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그림자는 모순되게도 실체의 조건이 됩니다. 토니는 이런 존재의 모순을 아버지의 트럼본 연주에서도 감지합니다. 에이코와 함께 아버지의 콘서트장을 찾은 토니는 아버지의 연주를 들으며 그 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 전까지 무언가 부정확한 것으로만 인식되었던 그 예술. 하지만 토니는 아버지의 연주를 들으며 그 부정확함이야말로 예술의 존재 조건이었음을 난생 처음으로 느낍니다. 토니는 이런 모순을 에이코를 사랑하고 또 난생 처음 고독을 느낌으로써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토니는 이런 모순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순을 인정하는 순간 토니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토니는
존재의 조건으로서의 결핍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니의 이런 부정은 少し服を買うのを控えたらどうだろう。本当にあんなにたくさんの服が必要なんだろうか。 라는 대사로 함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니가 이런 모순을 부정할 때 에이코라는 존재는 상실되고 맙니다. 토니의 충고를 받아들인 에이코는 얼마 전 산 옷을 옷가게에 돌려주러 가는 과정에서 그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시 혼자가 된 토니. 에이코가 죽고 시간이 흐른 뒤 토니는 죽은 아내와 신체 사이즈가 같은 여성을 비서로 채용한다는 광고를 냅니다. でサイズ7号身長165センチ前後靴のサイズ23センチの女性 그리고 토니는 아내와 가장 신체 사이즈가 같은 히사코를 비서로 채용합니다. 토니가 이렇게 이상한 광고를 낸 이유는 아내와 가장 같은 모습을 한 사람에게 죽은 아내 에이코가 남긴 옷을 입히기 위함입니다. 毎日奥様の服をですか 아내가 남긴 731벌의 옷들. 이 옷들은 에이코라는 실체를 잃어버린 그림자이지만 실체가 상실되었음에도 남아있기에 끊임없이 토니에게 에이코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토니는 죽은 아내와 똑같은 체형의 여성을 고용해 아내의 옷을 입힘으로써 아내의 그림자를 지워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니의 이런 시도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실패는 옷실 안에서 꿇어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히사코의 모습을 통해 형성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존재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 조건으로 존재하는 그림자, 그 그림자 앞에 압도당해 한없이 작아진 히사코는 결국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こんなにたくさんの綺麗な洋服見たことなかったんで 절망한 토니는 결국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토니는 옷실에 남아있던 아내의 옷들을 모두 정리합니다. 옷이 남아있는 한 토니는 절대로 아내의 존재를 지워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니는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야만 아내의 존재를 그리고 고독을 지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윽고 아내의 옷실은 암으로 죽은 토니의 아버지 쇼자부로의 재즈 레코드와 트롬본이 대체합니다. 토니는 이마저도 모두 정리하고 마침내 옷실은 텅 비고 맙니다. 이 텅 빈 공간에서 토니는 마침내 혼자가 됩니다. 토니 다키타니는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원작 소설 토니 다키타니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치가와 준의 영화 토니 다키타니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トニー滝谷さんですよね。はい。実は私エイコに捨てられた男でして。 이 남자는 마치 에이코가 남긴 그림자처럼 토니 주변을 맴돕니다. 大変だったでしょあいつ。 마찬가지로 이 남자는 토니를 통해 여전히 에이코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마찬가지로 토니 또한 에이코가 남긴 그림자인 것입니다. それからそのあいつってのやめてくれないかな。やっぱりあんたつまんない人だ。あんたの格言がつまんないみたいに。 텅 빈 옷실에 누운 토니의 모습은 젊은 시절 중국의 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통해 삶을 강렬히 마주했던 토니의 아버지. 마찬가지로 토니는 고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강렬히 사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토니 앞에 히사코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내의 그림자이자 아내를 존재케 했던 731벌의 옷들. 그 그림자들 앞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렸던 히사코는 어쩌면 아내가 남긴 또 다른 그림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토니는 그림자와 상실을 실체와 존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히사코를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존재의 모순을 토니는 결국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토니 다키타니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어쩌면 존재와 사랑을 감각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실과 고독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화 토니 다키타니가 우리들에게 슬프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